네, 글로벌 이슈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간의 상승세를 뒤로 하고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일단 어떤 모습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제는 정말 다 파랗게 물들었었는데 오늘은 일부 종목들을 빼고는 다 빨간불을 켰어요. 일단 빵주 내에서도 페이스북만이 상승불을 켜줬고 다 하락 마감했고 오늘 소매 유통업, 월마트를 비롯한 필수 소비자 업종만이 조금 파란불을 켜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은 빨간불이면 와 이런 생각을 네.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빨간불이 켜질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시장? 유동성 관련 시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이곳저곳에서 균열이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사모펀드들의 흐름, 사실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돌 때 어떻게 돌고 있었었냐면 공적자금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공대출 이런 게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모대출을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돌게 해줬다. 즉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나 이런 것을 쉽게 개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펀드들에서 조금 현재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현재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런 주가에 대한 흐름, 지금 현재 뭐가 올랐어요? 소매 유통 쪽만 열심히 올라가고 네.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즉 오늘은 어디 쪽으로 잠깐만 쉬었다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어요?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마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다라는 네.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여전히 넘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요. 여전히 여러분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이것은 좀 시간이 길게 가면 좀 고민을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오늘은 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서 좀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좋아 가자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얘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조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강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앞서서 소매 유통업 상승불을 유일하게 켜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프록트앤갬블, 코스트코 같은 종목들이 상승 마감해주었는데요. 확실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소매 유통, 음식료 업종들만이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또 월마트는 개별 이슈도 있었죠. 아마존 프라임 대항마로 월마트 플러스를 개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또 6% 정도 상승해주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 마스크의 의무 착용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야, 거리 지켜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마트 같은 경우는 괜찮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내고 있고, 아마존에 워낙 아마존이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체하자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경쟁 같은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콕팡 이렇게 얘기 나왔듯이 우리 이제 이마트에서는 쓱 배송이 되고 있는 네.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점점 이런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실제 정말 많은 이런 박스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정말 계속해서 우리 앵커님도 행복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 와 있으면 계속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때문에 이 유통업체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정말 편리함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클릭하면 따라라란딴 행복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모습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소매 유통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먹고 살려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시장에서 실제로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조금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형 유통업계 역시 언택트 시장의 확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또 긍정적인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금값이 1,800달러 선 돌파했습니다.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사실 뭐 골드만삭스가 3개월 안에 1,800달러 돌파할 것이다 전망을 내놨었는데 훨씬 안 되는 열흘 정도 만에 이 1,800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 네, 정말 반짝반짝이는 것은 네. 정말 반짝반짝 눈이 안 부실 수가 있죠. 실제 금값이 그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 금값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저 대학생 때 금을 좀 더 많이 사줄 걸 그랬다라는 거 매번 부모님이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역할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금속이 워낙 계속해서 잘 팔리니까 우리 앵커님 오늘은 별로 없네요. 예, 네. 뭐 없습니다. 별로 없나 봅니다라는 거.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거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금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금 가격에 대한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리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최근에 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 금, 구리 등등등 여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희귀 자산이다 보니까 한정성이 있는 이런 자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공급은 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값이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 아니야, 그냥 계속해서 갈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만 있을 때만 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금도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현상이 뭐 단순하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 바로 엘컴텍이나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여기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막대한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금 가격 1,809달러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다시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줌비디오 목표가 상향 전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베어드가 목표가 300달러로 상향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재택근무, 뭐 화상회의가 일상 속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언제 이제 마스크 벗을까라는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코로나19의 이런 전염병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줌비디오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친구가 생일을 맞았어요. 네. 그래서 야, 예전 같으면 막 모이자라고 이렇게 했을 건데 아니야, 안 모여. 다들 각자 자기 집 근처에서 이렇게 홀짝홀짝 하고 있는 모습을 네. 서로 보여주면서 야, 우리도 이제는 뭐 이제 줌비디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짠도 해보고 이런 식의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 실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시대가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언택트 관련된 시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게 전부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줌비디오 실제로 우리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 회사 화상회의를 할 때 실제 줌비디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 이러한 모습이 완전히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 뉴스 그런 레포트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고 좀 이런 변종된 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확장세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치료제가 사실은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전염병 코로나19가 너무 좀 확산되는 모습,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고, 우리 언택트 문화가 야 이거 잠깐 코로나19 끝나면 끝나겠지, 이거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주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 정도 했으면 관심 종목 쭈루루 여러분들 다 나열해 놓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알스포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뭐 브라질의 대통령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될 정도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단기간에 완전히 잡힐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만큼 또 언택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짚어봤고요.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받으면서 준비되어 약세 보였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는 시젠을 또 들고 오셨어요. 네, 코로나19 샤트 때 가장 네, 먼저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실제 우리가 뭐예요? 바로 진단기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진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우리가 빠르게 어떻게 보면 대처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급격히 커지면서 뭐야, 쟤들 왜 저래라고 했는데 시젠이 나서서 우리가 다 진단해줄게, 우리가 진단을 잘해줘서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 이 시젠이라는 회사 자체의 지금 현재 숫자를 봐보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달뿐만 아니라 7월달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이 회사로서는 정말 박수 칠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얘들이 숫자가 막 다시 좀 떨어지고 그래야지 좀 더 행복해질 건데, 그렇죠. 어찌됐든 주식에서는 뭐 숫자가 어떻게 보면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2분기 실적도 아주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 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런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여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가장 아마 발맞춰서 갈 수 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런 관련된 주식들은 대부분 실적이 2분기 때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장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6월 달에는 사실은 좀 줄었었습니다. 근데 7월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좀 확산세가 다시 미국이나 이런 데가 확산세가 좀 더 급격히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즌한테는 숨어서 좀 웃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진단기기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즌이 넘버원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진단기기 업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회사는 바로 이 시젠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도래한 만큼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면서 또 다시금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시즌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